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 시간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 부인, 장모와 관련한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짜깁기 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이 있는 엑스파일, 이것이 윤석열의 대권 가도에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 엑스파일 여기에 다 묻히는 대권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윤석열과 관련해서 화제를 모았던 어떤 뭐 대권 수업이나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이 참모진을 어떻게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에서 좀 멀어지면서 엑스파일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대권 일정에도 좀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이번 주 일요일, 3일 남았죠. 3일 후에 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다. 이동훈 대변인 시절에 그렇게 밝혔는데 이동훈 대변인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만뒀고 이 출마 선언이 또 다음 주 초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 장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 2일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이 엑스파일이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특히 핵심적인 관심의 초점이었던 국민의힘 입당, 여기도 지금 오리무중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점점 윤석열에게 이 벽을 치는 그런 느낌을 갖죠. 특히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자강론, 당 안에 있는 주자들을 띄운다. 이런 그 기조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홍준표, 당 밖에 있던 홍준표 의원도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사실상 복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도 복당하게 되면은 이 기존의 잠룡들, 홍준표를 포함해서 유승민, 원희룡 이런 기존의 잠룡들이 상당히 부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당내에 있던 터줏대감들의 대반격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하태경 의원도 최근에 출마 선언을 했죠. 물론 이 하태경, 유승민, 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터줏대감 부르기는 뭐 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 오랫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몸담았기 때문에 이 그룹과 홍준표를 포함한 이 그룹과 장외에 있는 지금 최재형이나 또 윤석열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그리고 국민의당에 있는 합당 대상자 안철수 이렇게 양쪽으로 좀 분리가 돼서 이 대권 주자군이 형성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윤석열 엑스파일도 나오고 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간 하락한 반면에 이 기존 당내에 있는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 6월 4주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 조사인데 자, 보시면은,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자, 윤석열이나, 이렇게, 기존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윤석열은 35.1에서 32.3%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1위는 1인데, 그리고 이재명도 23.1에서 22.8로 떨어졌는데, 또 이낙연도 떨어졌고, 그런데 그 밑에, 이 3명,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밑에 4위가 홍준표가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지금 복당을 앞두고 있죠. 4.1%가 나왔고 그 아래 또 추미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대권 출마 선언자들이 조금씩 부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야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4.1, 추미애 3.9 이런 순위고 그 다음에 최재형, 아직 현직 감사원장 최재형이 3.6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까지 지금 서울시장인데 만약에 이 당내 자강론 이것이 자강론 위주로 윤석열, 최재형 안 들어오고 김동연도 안 들어오고 합당 안철수가 합당 안 되고 당 안에서만 한다. 이 경우를 가정해서 또 오세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서울시장인데 임기 지금 1년짜리 서울시장으로 들어갔죠.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오세훈 이야기도 나오고 유승민
그동안 지지율 뭐 1%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됐는데 3.0%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윤석열 X파일이 내부에서 터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어떤 자각론이 또 힘을 받고 있고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주자에 대해서 의혹들이 어떤 그 경위를 통해서든 지금 의혹들이 언론에 통해서 막 보도가 되고 있으니 이 당내 주자들이 힘을 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오늘 3면 보시면은 조악한 내용과 형식이다. 그 X파일이 저도 제가 입수한 것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 조악한 내용 형식에도 의문만 불어나는 윤석열 X파일. 자, 지금 대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그 전에 뭐 김대엽 때도 그랬고 BBK 이런 것도 지금 한번 의혹이 불거지면은 그것이 막 파생합니다. 파생을 해서 정치권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런 X파일 이런 문제가 잘 가라앉지를 않죠. 장성철 씨가 2개 버전 존재를 언급을 했는데 버전이 2개 있다. 10페이지짜리 2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는 지금 최소 3개 유형의 문건이 유포가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찌라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죠. 자, 그러니까 그 장성철 씨가 갑자기 내가 파일 가지고 있다고 하다니 갑자기 파쇄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 배경이 뭔가.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계속 띄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이것이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 본인이 검증 자료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X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홍준표가 그거 정확히 알 거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가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파일에 3가지 유형의 문건이 유포되는데 하나는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씨 이력, 장모의 사업 관련 키워드가 정리된 윤석열 X파일, 이 제목의 PDF 파일 6쪽짜리, 그리고 장모 사업과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들어있는 문서 파일, 김건희 씨 프로필 등이 담긴 또 문서 파일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파일 하나가 공개가 됐죠. 작성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친여 성향 열린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X파일을 만들었다. 자, 지금 계속 여당에서 만들었다, 야당에서 만들었다 하는데 그 3개, 많이 나들고 있는 3개의 파일 중에 하나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팀에서 만들었다. 열린공감TV네요. 열린공감TV. 출처가 확인된 건 처음인데 열린공감TV가 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 여기 나오죠. 윤석열 X파일, 중앙일보가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문자 속성, 그 한글 파일 같은 거는 문자 속성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최초 작성자가 나옵니다. 그 최초 작성자가 이 친문 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보도가 나오니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들이 긴급 생방송을 해서 최근에 돌고 있는 윤석열 X파일 중 목차가 담긴 6페이지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 녹화할 방송에서 대본으로 쓰려고 만든 취재 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음해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런데 이 6장짜리 문서는 목차가 담겨 있고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데 여기에 윤석열의 성장 과정, 아내와 장모를 둘러싼 의혹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파일 작성자는 열린공감TV 정모 씨 대표로 나타났다. 자, 이 채널은 열린민주당 스푸토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조 최강욱이 대표로 있는 조국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팀들이 지금 만들었다가 지금은 다른 인터넷 언론사 독립매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뿌리는 조국 수호대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짓 뉴스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팩트 알리기.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주로 생산을 하는 친문 강성파들이 운영하는 채널이죠.
자, 근데 장승철 씨는 그 문건, 6쪽짜리 지금, 그 시중에 정치권에 유통되고 있는, 퍼지고 있는 그것은 6페이지짜리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본 문건과는 전혀 다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파일을 파기할 생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윤석열 X파일이 블랙홀이 되니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한 5명에서 10명 규모의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을 한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윤석열 X파일, 이 중앙일보 사진에서 소개한 윤석열 X파일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간략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바로 이 파일이 지금 6쪽짜리 파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안에 내용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이 부인과 장모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것을 무슨 취재 목적의 취재 노트라고 했는데, 취재 노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리고 전혀 책임감 없는 유튜버에서 막 문제를, 어떤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검사 윤석열 부분은 이런 거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제가 설명은 해드렸지만은 그동안 각 언론에서 이건 좀 윤석열 파트입니다. 각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 무슨 MB 수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또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니까 전부 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쟁점이 됐었고, 또 윤석열을 징계하면서 징계 사유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쭉 망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취재 파일이 되는 것인지, 자, 그것이 의문이고 취재 노트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저 앞부분에서 부인, 김건희, 구명, 옛날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장모, 집안 배경 및 결혼, 이런 이야기까지 쭉 나오고, 출생, 성장 과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엄해용 찌라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파일 중에서 윤석열 처가를 원칙적으로 비방한 그 내용을 담은 이 파일의 작성자가 범여권 계열의 유튜브에서 작성을 했다. 이것이 들통이 났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야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다 났는데도 이것을 다 무시를 하고 무조건 야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야권 분열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송영길이 앞장서서 야권 분열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윤석열 X파일, 홍준표가 잘할 것이다. 같은 검사니까. 홍준표는 지난 여름밤에 윤석열이 뭘 한지를 다 알고 있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친문 유튜브 채널에서 생산했다고 하는 그 파일에 보면은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 유언비어, 루머, 마타도어, 신빙성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막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까지 막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당신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넘기면 또 홍준표가 뭔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야권 분열을 핵책을 하는 거죠. 송영길 X파일 작성 의혹 부인, 자기는 작성 안 했다. 차곡차곡 쌓고 있기만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야권 내 권력 투쟁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 자, 이 송영길 대표가 야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이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했던 정도보다 검증이 더 심해야 한다. 이렇게 막 던집니다. 막 던지면서 야권 분열을 시도를 하죠. 여기에 또 홍준표 대표가, 그 노련한 홍준표 대표가 마치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단 홍준표가 X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출신이 20여 가지 본인과 가족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사찰을 늘 했던 사람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나?
자, 이렇게 직격을 합니다. 같은 범야권 대선 후보죠. 경쟁자죠. 직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송영길이 시도한 야권 분열 작전은 성공을 하는 것이죠. 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일, 막 블랙홀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어를 해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윤석열은 아직 네거티브 검증등 꾸리는 중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아직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은 왜 우리가 방어해?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범야권이라는 틀 안에서는 우리 편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한겨레 신문, 진보성형 한겨레 신문에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갈라졌다. 이런 기사를 크게 냈습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 윤석열하고. 윤석열을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처법 두고 갈라진 국민의힘. 자, 그거 봐라 이거죠. 야권 분열. 지금 송영길이 시도한 야권 분열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준석은 당 밖에 있는 주자, 대응하죠. 우리가 대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래도 범야권 후보 아니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합니다. 왜 당이 팔짱만 끼고 있느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서로 막 날을 세우는 이런 상황이고, 입당하지 않은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당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 이것이 지금 맞서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당내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기에 최근 논란이 된 엑스파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을 비판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려면 다 같이 가야 한다. 내부 인사는 공격하고 장성철 씨는 공격하고 당은 팔짱 끼고 있는 그런 꼴이 됐으니 기가 막힌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의 인식차 어디서 출발할까요? 이준석은 자강론을 주장을 하죠. 박해는 윤석열보다는 본인의 과거 보스였던 유승민, 또 김종인은 멘토죠. 김종인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이준석을 내세워서 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박해는 윤석열을 우리가 왜 보호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유승민도 있고 하태경도 있고 원희룡도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재원은 그때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문재인 정권 종식을 위해서는 악마의 손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친박의 핵심으로서 윤석열에게 강압 수사도 당했지만 윤석열이 현실적으로 대권 주자가 될 대선을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같은 양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정권 창출을 하려면은 국민의 지지가 높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서로의 인식이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엑스파일 이 한겨레 신문이 이 한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엑스파일 틈타서 당내 주자들 추격의 시간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에 가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렇게 킥보드로 해동을 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고, 어제 제주도에 가서 원희룡을 만났죠. 얼마 전에는 또 서울시장인 오세훈을 만났습니다. 다 당내 주자들이죠. 자강론 대상 주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파일 틈타서 당내 주자들이 추격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한겨레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은 제주도로 내려가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틀 동안 해동을 한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당내 주자 경쟁력 띄우기에 나서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유승민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야권에서 2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조사한 데 따르면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야권만을 놓고 한 결과 윤석열이 35.4%인데 2위에 유승민이 올랐습니다.
14.4%. 그전에 비하면 상당히 좁혀진 겁니다. 35대 14라는 것이 그전에는 35고 나머지 주자들은 다 한 자릿수에서 그 범야권만 놓고 해도 그랬는데 14.4%로 놓은 것은 결국은 계속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계속 어떤 그 자강론 이런 데 힘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승민뿐이 아니죠. 원희룡도 뜨고 있는데 다음 달 7월 12일 되면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죠. 대선. 그 시점에 맞춰서 제주도지사직을 던진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오늘 대선 주자 탐구 시리즈에서 원희룡 닥치고 정권교체 4달 지사 사퇴한다. 아예 지사를 사퇴하면서 배수진을 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 배수진을 치겠죠. 지금 자강론에 따라서 유승민이 뜨고 하니 원희룡도 내가 정말 이번에 올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닥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내가 분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주도지사직을 곧 던질 태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윤석열의 엑스파일이 블랙홀이 되고 있지만 이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거기서 또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어쨌든 지금 본인이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뾰족수가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격해지는 여당의 금정공세 그리고 야당도 거리두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앞뒤 다 출구가 막힌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서 다시 치고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관심의 초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 선언 직전에 위기 몰린 윤석열. 여당은 파일 출처로 홍준표, 김무성 등 야당을 지목을 합니다.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홍준표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이준석도 대응 계획 없다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최재형, 유승민 같은 범야권 주자 추격 꽃배를 바짝 조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럴수록 또 떠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에서 개헌 내세워 최재형 띄우는 야당 원로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개헌을 내세워서 최재형을 띄우고 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단 당내에 세력이 없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도 세력이 없는데 자, 원로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김종인 이야기도 나오죠. 김종인도 최근에 최재형 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년만 해서 대통령을 2년만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4년 총선과 맞춰서 이 내각제 개헌을 하든 아니면은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 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산해서 대통령은 주로 외치 여기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이 체제를 만든다. 그러자면은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이나 단축시켜서 2년만 해서 총선 때부터 다음 22대 총선 때부터 맞춰 나가야 된다. 자,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2년짜리 대통령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최재형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 원로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당 원로들이 정의아 그렇고 김종인 그렇고 또 김무성도 개헌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은 대통령은 좀 어떤 의전을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고 실권을 잡는 것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실권을 잡는 국무총리를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범야권의 원로들이 노리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윤석열이 가라앉을수록 최재형이 뜹니다. 최재형이 뜨는 것은 결국 당의 뭔가 노림수가 있는 원로들이 또 띄우는 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엑스파일의 향방이 그 가운데서
어떤 축으로 움직일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